안녕하세요. PPT50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금속 화폐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신대륙의 발견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간략하게 알아볼 겁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영주인 귀족이 성 혹은 요새에 살고 그 주위에 농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얻은 생산품 중 일부를 세금으로 영주에게 상납을 했는데요. 이때 농민들은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농노였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었으며 각 영주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지요. 사람 대다수가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 자연히 거래할 일도 없고 그나마 있던 화폐도 자연스럽게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다시 강력한 몇 개의 중앙 집권 국가가 생겨나고 이런 국가들끼리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자 다시 금은화폐가 널리 쓰이게 됩니다. 당시 금은화폐는 돈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을 원했지요. 시민, 농민, 귀족, 왕 등등 모두 말입니다. 이런 금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을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신대륙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대륙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대륙 발견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 콜럼버스가 있지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평민이었던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 신대륙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귀족 칭호도 받고 총독 임명권도 약속받지만 하지만 신대륙의 금은 보아 따위는 없었습니다. 비록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는 온갖 진귀한 물건을 발견하고 수집해 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물건, 동물들, 신대륙의 모든 것들은 유럽 사람들을 신대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의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금은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신대륙과 유럽과의 교역망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이동하는 교역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후에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다른 서유럽 나라들도 질세라 바닷길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는 금과 은이 바로 그 나라의 부, 그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금은을 모으기 위해 각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많은 금은은 약탈과 교역 등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와 화폐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 각 국가의 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무엇냐? 쉽게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6,000원에 먹었는데 내일 다시 가게에서 먹으려고 보니 가격이 12,000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 한 그릇을 어제보다 2배의 돈을 주고 먹어야 하니 오늘의 돈은 어제의 돈보다 값이 절반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시 화폐 이야기로 돌아와서 금과 은이 유럽 국가로 대량으로 유입된 것과 인플레이션이 어떤 관계인지 눈치채셨나요? 금, 은을 제외한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를 결제하는 화폐인 금과 은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적은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더 지불하려고 할 테고 물건값은 폭등하겠지요? 각 상품의 공급은 일정한데 화폐의 공급만 늘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직접적으로 금, 은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현지 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지요. 유럽에 유입된 많은 금, 은은 동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중국은 유럽에 견직물, 도자기, 차 등을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중국의 이런 물건들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수입을 했지만 유럽의 생산품은 중국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은의 가치가 유럽보다 높았기 때문에 은 화폐가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금으로 바꾸면 높은 이익을 유럽보다 쉽게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많은 은 화폐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1570년대 명나라에서는 교역으로 축적한 막대한 은을 바탕으로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이 저 멀리 중국의 화폐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참 신기한 사실이죠. 돈이란 무엇인가 4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지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안녕.